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은행이 폐해가 많더라도 금리를 올려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 것인지 아니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책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축소될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1% 상태인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 미국채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이후 엔화 강세까지 나타난다면 환차익도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 펀드가 실제로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론상 그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상황 그 자체의 의미만 있을 뿐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만 강해집니다. 현 시점에서 미일 간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일본 경제에 이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수출 상황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되려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엔화 약세는 일본인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예전만큼 엔화 약세를 반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엔화 약세의 단점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금융 완화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일본은행은 현상 유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폐해가 많더라도 금리를 올려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 것인지 아니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것인지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 30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과 가게는 저금리에 최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차입금 등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증가해 소비는 급격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상당히 완만한 속도가 아니라면 일본 경제가 파탄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약 1000조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미국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일본 정부는 연간 30조엔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의료나 연금이라고 하는 필수 경비가 아니라 경기 대책 등 재량적 경비에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칩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장사의 이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주당 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최대 주주인 일본은행도 타격을 받습니다. 자칫 손해가 커지기라도 한다면 일본은행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괴멸적인 상황이었던 터라 일련의 임팩트가 더해지면 일본 경제는 더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완화책을 계속해 엔화 약세를 방치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석유, 천연가스, 식량 등의 수입 가격이 상승해 일본인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단점이 더 크지만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제조업의 상당수는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있지만 지금도 일정 정도의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업체는 일본 내로 생산 거점을 돌리거나 엔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나름 있습니다. 수출이 늘면 일본 내에서 임금 및 설비 투자 자금이 확보되므로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효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회는 30년에 걸쳐 변화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성장 전략을 무엇 하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나 팩스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산업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 충분한 체력을 확보한 뒤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일본 경제는 금리 상승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는 사실상 소멸됐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이러한 의도를 감춰야 하기 때문에 결코 입에 담지 않을 것이고 엔화 약세가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만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를 방치하는 시나리오도 금리를 올리는 선택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은행은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환율 개입도 비현실적입니다. 환율에 개입할 경우에는 외환 준비 범위에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를 0.25% 이하로 억제한다고 하는 지정가 오퍼를 실시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를 억제한다는 것은 지정된 이율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은행은 이론상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못 박아두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정가 오퍼레이션이 계속되면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이 오퍼 유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엔화 가치 폭락은 단숨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엔화 약세가 꺾일 경우 결국 금리도 급등하기 때문에 이 경우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엔화 약세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하나의 도박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국가라면 큰 정책 변경 없이도 시장과 대화를 통해 통화 약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금리 상승의 길을 찾겠지만 현재 일본은행의 그런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그 흐름대로 엔화도 일본 경제도 폭락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전처럼 한국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